가맹계약 분쟁, 프랜차이즈 분쟁 하면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이야기들만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 맞기는 맞아요. 가맹사업법 특유의 법리도 있고 복잡한 수적인 계산도 해야 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별별 이슈의 느낌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가맹점주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가맹본부 대표를 어떤 별명으로 부른 사례인데요. 그거를 그 가맹본부 대표님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신 거예요. 대표님의 외적인 특징, 희화화한 별명으로 불렀어요. 굉장히 곱슬머리가 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듣고 좀 귀여운데?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대표님은 생각이 다르셨나 봐요. 아프리카 추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. 이분은 몹시 모욕감을 느끼셨어요.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여름에 찾아오셔가지고 가맹점주들을 형사고소 같은 법적인 절차로 통해서 단죄할 수 없겠느냐 그런 자문을 구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. 직접 자문을 담당하셨던 배성경 변호사님은 가맹본부 대표님 얼굴을 보셨을 거니까 곱슬머리가 정말 그렇게 심하셨어요? 대표님이 좀 곱슬머리가 심하세요. 가맹본사가 쇼핑몰도 하셨어요. 막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주장은 우리 돈 받아가지고 쇼핑몰에 쏟아붓는다. 그분의 그 별명이 되는 거죠. 우리가 보통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막 욕을 하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프리카 추장이 욕이냐? 왜냐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욕 아니잖아요. 아프리카 무시해? 요거 황태자라고 하면은 칭찬이잖아. 그러니까 아프리카 추장이면은 프레지던트일 수도 있으니까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모욕 당했다고 느껴진 지점을 캡처를 해와라 해서 몇십 장을 해오셨어요. 제가 보기에는 욕이라든지 비하적인 표현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힘들다.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의뢰인분이 공정위 신고를 의뢰하셨어요. 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. 절차대로 잘 하고 있었단 말이죠. 어느 날 주말에 나들이를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 커다랗게 현수막으로 막덕기업 몇 동 몇 호 사는 대표 누구누구 이러면서 의뢰인이 서서 확성기를 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계시더라고요. 아파트로 지나다니는 차량, 오가는 행인들이 모두 그 모습을 봤겠죠. 변호사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용감하게 하고 계신다는 게 위험성은 좀 없을까요? 가맹점은 사실 부업이었고요. 그분의 주업은 전문 시위꾼인가요? 전문 시행꾼은 아니고요. 인터넷 사업을 하셨어요. 분쟁이 많아서 그런 대기업에 가서 시위를 많이 하신 거예요. 그분은 그 도구가 다 있으셨어요. 뭐 확성기도 있고, 이라고 해야 되나? 치는 것도 있고.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. 저한테 오셔서도 대표 집을 아는데 집에 가서 내가 몇 번 하면 된다. 더 놀라운 건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. 또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대가 변했습니다.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형사고소라든지 아니면 민사적인 분쟁, 추가적인 분쟁까지도 확장될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옛날에 이런 말 있었어요. 치킨 브랜드들 사이에서 울산은 가맹점 내면 안 된다. 울산에는 노조가 많잖아요. 울산에서 가맹점을 하시다가 본사랑 있어. 그런 분들은 대기업이랑 노동 분쟁을 하듯이 모든 도구를 갖추셔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요.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. 울산에는 더 이상 내지 말아야겠다. 그런 적도 있었죠. 호식이 두 마리 지킨 사례인데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가맹본부의 매뉴얼을 가맹점주가 지키지 않았다.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를 했고 소송까지 간 사례인데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양념치킨에 양념을 바르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대요. 양념을 치킨에 붓으로 바르라고 돼 있는데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분무기에다가 양념을 넣어서 뿌리신 거죠. 이분 말씀은 이거예요. 붓으로 하면 너무 힘들다. 간장치킨을 만들 때 붓으로 반드시 2번을 해야 돼. 이 점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. 스프레이를 뿌려봤어. 되게 골고루 돼. 힘도 덜 들어. 저도 잘 될 것 같은데. 나는 스프레이를 뿌리겠다. 그러니까 이제 본사는 아니다. 우리 매뉴얼에 있다. 너는 가맹계약 위반이다. 근데 그 매뉴얼을 위반한 게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? 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세세하거든요. 큰 가맹 본사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만 10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게 다 계약이냐. 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매뉴얼도 계약력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순간 매뉴얼도 계약이 되는 거죠. 본인들도 이제 실험을 했어요. 본인들 주장으로는 붓으로 발랐을 때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. 실험의 대상을 보면은 관계자이기 때문에 실험을 믿을 수는 없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더 맛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게 단순히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맹점주협의회 제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. 가맹점주 개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겨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홀로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. 이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서, 즉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. 가맹점주협의회가 등록이 시작이 되면 본사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.